안녕하세요. 혜림쌤의 명상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해요. 전생 리딩가 박진여 선생님의 두 번째 책, 당신의 질문에 전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올해 6월 김영사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1부 삶과 죽음에 담긴 특별한 의미, 2부 전생이라는 삶의 열쇠, 3부 인생에 대한 위로와 해답, 4부 윤회하는 삶에 관하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내담자들의 전생 리딩 사례가 각 장의 주제에 맞게 흥미있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 뉴욕에 있는 유니언 신학대학원에서 가졌던 중문즉답도 실려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중 3부 네 번째 이야기 인간과 반려동물의 인연에 대한 부분을 짧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사투를 벌인 반려견의 보온. 인도에서 주인을 구한 반려견의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인도의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피해자 아루나 라마는 집에서 딸과 함께 차를 마시던 중 주방 아래쪽 닭장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루나는 그 소리를 확인하기 위해 닭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닭장 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안에서 표범이 뛰쳐나와 달려들었습니다. 표범이 닭 사냥을 하려다가 사람을 공격한 것입니다. 아루나는 표범과 함께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표범을 자신의 몸에서 떼어내려고 온 힘을 다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몸으로 야생 표범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반려견 타이거가 맹렬히 지서대며 아루나와 표범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표범을 격렬하게 물어뜯었습니다. 곧 표범은 꽁무니를 빼고 달아났습니다. 아루나와 반려견 타이거는 2017년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타이거는 원래 유기견이었기 때문에 굶주릴 때마다 아루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아루나는 타이거에게 음식을 줬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 자연스레 반려견으로 집에서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 반려견이 주인을 구한 것입니다. 굶주린 자신을 돌봐준 주인을 위해 목숨 걸고 사투를 벌인 보온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은 우리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이나 동물 모두에게 행복감과 힐링을 줍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잔혹행위는 부정적 결과를 낳고 그 에너지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그릇된 행위는 의식의 잘못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의식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메랑은 둥근 원운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르마의 법칙과 비슷합니다. 상대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대로 친절함이 되돌아옵니다. 반대로 불친절하게 대하면 그와 똑같이 반목과 갈등을 불러옵니다. 대한민국의 1000만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왜 우리 곁에 오게 되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때입니다. 그들은 상대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순수함을 통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잃어버린 맑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반려동물은 자신을 돌보는 주인만 기다리고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영적 진화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언젠가의 전생에서 가족이나 친구, 조상 등 우리가 사랑했던 영혼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반려동물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온 아주 친밀한 영혼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런 존재를 이기심으로 막 대한다거나 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유기견 센터에서 만난 희망이. 한 20대 여성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권유로 유기견 센터에서 강아지를 입양했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가족처럼 함께 생활했죠. 그녀는 저를 찾아와 희망이와의 인연을 물었습니다. 리딩에서 희망이는 그녀를 지켜주기 위해 온 영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희망이 뒤에 젊은 남녀로 보이는 영혼의 실루엣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전해왔습니다. 어느 날 밤 낯선 젊은 남녀와 함께 희망이가 자기 옆을 지키고 있는 꿈을 꾸었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비슷한 꿈을 반복해서 꾸었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이 아주 어릴 때 일본으로 시집간 이모가 있었습니다. 일본 여행길에 이모 집을 방문했는데 그때 이모가 가지고 있던 가족 앨범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찍은 부모님의 사진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랍게도 그 사진 속 부모님이 저와의 리딩에서 전해 들었던 꿈속의 젊은 남녀의 실루엣과 많이 닮았다는 영적인 느낌을 강렬하게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할머니는 딸의 결혼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자 서로 절연하고 살았습니다. 그 후 딸 부부는 교통사고를 당해 어린 딸을 혼자 남겨둔 채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부모의 얼굴조차 모른 채 외할머니와 함께 살아온 것입니다. 앞의 이야기에서 이모 집을 방문했을 때 처음 본 부모님의 사진에서 그녀가 느꼈다는 강렬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영적 느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느낌은 자식을 키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부모님의 영혼이 희망이와 함께 그 딸을 지키고 있다는 그런 믿음 아니었을까요? 또 다른 사례는 평소 심장병을 앓고 있던 80대 할머니의 임사체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수포를 운영하는 딸을 도우며 하루 일과를 보내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로 길을 지나던 유기견이 크게 다쳤습니다. 할머니는 그 유기견이 불쌍해 상처를 치료하고 돌봐줬습니다. 수퍼 구석 한쪽에 종이 상자로 집도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그 유기견은 할머니의 지극한 돌봄에도 불구하고 상처의 후유증이 너무 깊어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어느 날 할머니는 갑자기 심정지가 일어나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바로 그때 할머니는 젖은 길목에서 특이한 경험을 했답니다.
할머니가 흰 옷을 입고 어둑해진 산 언덕을 힘겹게 넘어가는데 어디선가 흰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길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강아지는 할머니를 잘 안다는 듯 연신 친근한 몸짓으로 애교를 떨었습니다. 한참 강아지를 따라가던 할머니는 딸이 병실 문 앞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할머니는 깨어난 뒤 문득 그 강아지가 자신이 돌봐준 유기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흰 강아지는 정말 할머니가 치료해준 유기견의 영혼이었을까요? 할머니를 리딩한 돌과 두 강아지는 같은 영혼으로 나타났습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죽어서 외롭고 두려운 저승길을 홀로 갈 때 집에서 키우다 죽은 강아지가 나타나 길을 안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반려견은 살아생전에는 물론이고 우리가 가는 사후의 영적 공간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그 무엇보다도 고마운 존재가 아닐까요? 저의 스승이신 법운 선생님의 친구분 중에도 반려견의 도움으로 화재의 위기 속에서 목숨을 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치과 의사였는데 어느 날 밤 병원 일을 마치고 학회 모임에서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분의 아내는 관절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회복에 좋은 곰탕을 주방에 준비해 놨습니다. 마침 아내는 안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소 부부 사이가 좋았던 그분은 아내를 위해 곰탕 솥에 가스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취기 때문에 그만 잠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곰탕 솥이 벌겋게 타들어가면서 검은 연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불길에 휩싸이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잠자고 있던 그의 아내는 비몽사몽 상태에서 반려견 벤지가 옆에서 자신을 절박하게 깨우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겨우 잠에서 깨어났고 사투 끝에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술에 골아떨어진 남편은 세상 모른 채 코를 골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내를 깨운 벤지는 15년을 가족처럼 살다가 2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벤지는 당연히 하늘나라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주인에게 한 걸음에 달려와 위급함을 알려주었을까요? 그녀는 벤지가 너무나 고맙고 그리워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했답니다. 벤지야, 너무 고맙다. 이제 엄마는 괜찮으니까 이곳에 머물지 말고 내가 가야 할 곳으로 찾아가렴.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특별한 인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반려동물도 전생부터 이어온 소중한 인연일 수 있겠네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현실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라든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 의문에 어쩌면 전생이 답을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박진여 선생님께 상담도 여러 번 받았지만 저 스스로 명상 중에 여러 생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대한 알미,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 라는 답을 구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책 사례에도 전생 리딩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더욱 확실히 알아차리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생이 궁금하시다면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